한국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올리면서 예상했던 대로 대출금리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나오십시오. 네, 조태현입니다. 네, 대출금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현재 시중은행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연 3.4에서 5.3%가량입니다. 이게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상단금리가 0.3%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수준인데요.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러니까 코픽스에 연동되는데 코픽스가 지난해 말 1.55%에서 지난달에 1.72%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보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대출금리의 상단이 6%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3.5에서 4.7%가량에서 지금은 상단금리가 5.1%를 훌쩍 넘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 상단금리는 우대금리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은 말 그대로 최고금리를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대금리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이보단 낮은 편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대출금리가 오르는 추세라는 점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대출금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오르게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출금리는 코픽스 같은 지표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비용, 이익률, 그러니까 은행의 이익 같은 것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역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이 지난 14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도 높였습니다. 지난해 8월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지금까지 4차례, 그러니까 모두 1%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표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 금리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 금리가 올리니까 가상금리가 그대로라도 전반적인 대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대출받은 국민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참 걱정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그렇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빚이 1,800조 원이 넘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에서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성장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당분간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종합하게 되면 고물가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적어도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최소 2%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기준금리가 2%를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의 상당금리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우려만큼 대출금리가 급등하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는 반영된 상태고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